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83회 토픽이 읽기 44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44번은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잘 보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15세기, 16세기를 위대한 발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라고 부른다. 네. 콜럼버스처럼 유럽의 많은 탐험가들이 금이나 향신료 등을 얻고자 뿅뿅뿅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탐험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떤 금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네, 이거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른 곳을 안 가봤어요. 그럼 그곳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모르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르는 곳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탐험가들의 직업이 뭐예요? 네, 무엇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모르는 곳입니다. 자, 모르는 곳이라는 단어는 미지라는 단어입니다. 미지. 가보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곳을 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4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수집하고 기록을 남기고가 아니고요. 네, 탐험가들은 원래 다른 곳을 좀 많이 찾으러 다니는 것이 직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에 이뤄진 발견의 진정한 의미,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무슨 발견? 바다의 발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보다 바다를 발견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험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바다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상 항로,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길이에요. 네, 배가 다니는 길. 여러분, 배가 어디로 다닙니까? 네, 바다로 다니죠. 바다로 다닙니다. 발견한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소산이라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 그러니까 미지의 땅을 찾아서 떠나기 전에는 땅만 있는 줄 알았어요.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가 있고, 바다가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바다가 하나로 다 이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탐험가들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 극동까지 가는 바닷길을 열었고 콜럼버스도 대서양을 왕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인도양, 대서양 모두 바닷길입니다. 배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항로. 바닷길이 열리자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 기술, 문화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환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네,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되었습니다.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다의 발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45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겠습니다. 주제. 자, 주제는 뭐예요? 네, 바닷길을 발견한 겁니다. 바다를 발견해서 항로, 배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고, 그게 경제, 기술, 네,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몇 번입니까? 네.
4번입니다. 유럽인들의 탐험은 항로가 뭐예요? 바닷길이에요. 배가 다니는 길입니다. 세계를 연결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과 47번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필자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토픽 2 듣기 46번, 48번, 네, 50번 문제에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태도, 말하는 사람의 방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네, 듣기 46번, 48번, 50번에서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계하다, 강조하다, 감탄하다, 우려하다 이런 어휘들 꼭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는 신에너지, 자동화, 우주여행 등이 주도하는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세계 강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있고 그에 따라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 네. 정부가 이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돈인데요. 에너지를 개발한 회사에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민간 우주 사업을 육성을 위해 인공위성 주파수 사용과 우주선 발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라고 했습니다. 자, 규제라는 것을 완화했습니다. 누가? 정부가. 자, 그러면 정부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네, 어떤 기업을 도와주는 거죠. 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자, 이것도 도와주는 거죠. 자, 그 덕분에, 정부 덕분에 한 민간 기업은 화성 여행이 가능한 호텔급 우주 여행선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 규제가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거를 좀 쉽게 정부가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네, 우주 여행선을 만들 수 있었어요. 민간 기업이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지원을 확대하면서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간섭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금 기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정부가 뭐 에너지 회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는 모두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뭐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부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전문가나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어요?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과학기술이 유의미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죠. 과학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전문기업이 그 정책 수행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모든 과정에 지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필자는 뭐예요? 정부는 과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어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게 뭘까요? 1번과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입하다, 관여하다, 간섭하다 모두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투자를
신에너지 개발의 투자를 줄이고 있다 아니고요. 늘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조금도 주고요. 자, 과학 정책이 변해서 기술이 발전한다. 자, 정책이 변하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 규제를 풀어. 아까 규제 완화라고 했죠. 규제를 완화하다, 규제를 풀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어휘들을 꼭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화성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 2 읽기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이 글이 아주 길다라는 뜻이죠. 48번 윗글은 목적, 뭐뭐 하려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휘들 꼭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 괄호 앞에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50번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수입 등의 객관적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 앞에서 말한 결혼이나 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건 10%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태도는 행복의 유한성과 무한성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하다라는 게 뭐고 무한하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어떤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무한하다라는 것은 그런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에 뿅뿅뿅. 자, 그럼 여기는 유한이나 무한이 들어가겠죠? 믿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 다른 사람이 행복한 정도를 예의주시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남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이 사람들, 그렇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행복 안에 나의 행복도 있고 타인, 다른 사람의 행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뭐예요? 리미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 적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이해했습니까? 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반면. 자, 반면은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뒤에 나오네요. 행복의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의 양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뭘까요? 네,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유한성입니다. 네, 유한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한하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뭐예요? 무한하다. 믿는 거. 행복감은 증대될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8번 윗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처음에
유한성을 믿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고요. 뒤에는 무한성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한성을 믿는 사람, 무한성을 믿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것이 더 행복하다, 어떤 것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한성을 믿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성을 믿는 것보다 무한성 믿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뭐죠? 네, 유한성이죠. 아까 유한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유한성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럼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가장 비슷하게 쓴 것이 몇 번일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총량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양이라는 건 뭐죠? amount죠. 총량은 total amount입니다. 자, 그런데 유한성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total amount가 있어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 타인의 행복이 크면 내 행복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뭘까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유사하다? 아닙니다. 네, 유한성을 믿는 사람, 무한성을 믿는 사람 다르다고 했어요. 자, 결혼 여부나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까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오네요. 자, 무한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3회 토픽이 읽기 44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